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이 기술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이게 요구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항상 한 발자국, 최소한 한두 발자국 이상을 먼저 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종 어떨 때는 뭐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뭐 얼리 어답터들은 그걸 제일 먼저 써보고 그거를 어떻다 먼저 이제 본인이 또 그런 아직 안 써본 사람들을 위한 얘기들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뭔지도 심지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좀 아쉽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 그런 여러 부류의 그런 분들이 섞여 있는 그 중에서도 음악 애호가들만이 그래도 오디오라는 게 뭔지 신제품이 나온 걸 어디서 본 듯한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곤 하는 건데 저희가 다루는 이 오디오, 음악을 재생하는 기기들만 해도 사실 저희들보다 항상 앞서가 있었어요. 이런 게 왜 안 나오지 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런 게 좀 지체된 적이 제가 음악을 듣기 시작한 일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CD가 개발이 된 지 약 83년인가 만들어서 20년이 넘도록 그 포맷이 바뀌지 않고 CD 자체가 워낙 앞서간 포맷이기도 했지만 CD를 개발한 소니가 그 이후 포스트 CD 매체를 만들지를 못해서 그 다음 CD보다 또 우수한 그런 저장 매체 혹은 같은 CD 형태로라도 이렇게 뭐 조금 음악을 좀 더 고해상도로 좀 그 다음 버전을 만들어주기를 바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이 나오지 않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소위 파일을 추출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게 MP3였는데 여하튼 그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은 이 소위 테크놀로지가 앞서가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런 걸 써봐. 이렇게 항상 해왔던 게 오디오 재생기기들의 그런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소위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 이제 음악을 재생하는 방식이 한편에서는 다시 레트로로 가서 아날로그를 재생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건 그것대로 생각보다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발전 중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소위 기술로 해결을 하는 음원을 저장을 한 파일을 먼 곳에 전송을 하고 저장을 하고 매체로 이렇게 재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음질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진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그 새로운 어떤 포스트 매체,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존 매체의 그 다음 매체, 그 다음에 새로운 포맷 이런 걸 만들어내다 계속 창안을 하다 보니 음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이제는 사실은 사라졌을 거예요. 뭐만 남냐면 새로운 스타일들만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건 나랑 좀 맞질 않고 심지어 조금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거는 누가 들으면 되게 좋아할 소리야. 그리고 이거는 이런 장르를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야. 이런 그 소위 세그먼트, 취향에 따른 분류만이 남는 거지 더하고 덜한 소리 혹은 이건 소리가 좀 듣기 어려운 좀 많이 부족한 소리 이런 음원을 재생하는 그런 기기들은 이제 그런 기기들은 이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기기들을 분류하는 이렇게 보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기기의 어떤 상하위를 나눠서 이거는 좀 못 쓸 기기들이야. 뭐 이런 시선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선 자체가 이런 기기들을 보는 시선 자체가 이거는 어디에 맞고 어디에는 안 맞고 그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기기들을 평가하고 기기들을 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소위 오디오 기기를 보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소양 자체도 변화해가는 기기의 기술에 따라서 그런 시점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잘하는 분은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 DCS라는 회사, 오늘 살펴볼 DCS라는 회사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87년에 생긴 회사인데 약 40년 가까이를 아주 쭉 소위 심도 있게 쭉 깊이 있게 그 다음을 항상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봤을 때 어느 날부터는 서서히 이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등급의 사운드를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다시 누구에겐 이런 형태로 이런 용도로 이렇게 기기들이 분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등급의 제품들도 있지만 뭐 4덩어리, 2덩어리, 1덩어리짜리 제품들도 만들고 오늘 볼 제품은 이제 드디어 이 아주 컴팩트한 버전, 정확히 말하면 헤드폰을 듣는 시스템을 3개 바디로 만든 제품까지 와 있습니다. 제품명이 리나, 옆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개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헤드폰 앰프. 그게 사실은 DC에서 최초로 만든 앰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DAC, 스트리밍 시스템을 갖춘 DA 컨버터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클럭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클럭이라고 이제 보통 약칭하는 전용 클럭이 붙어 있고, 이 3개는 사실은 서로 다르게 쓰일 수도 있고 각자가 다른 회사 제품 혹은 다른 기기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개가 하나가 트랜스포머처럼 마치 원래 3개가 한 조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그렇게 기획이 된 그런 3바디 기획 한 세트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CS가 그 초기부터 주도해온 DCS가 자랑하는 링 DAC, 우리가 하는 그 칩으로 이렇게 만들어 끼워 넣어서 만든 이런 거랑 다른 회로적으로 그 파일을 이렇게 디지털 파일을 불러서 아날로그화 시키는 현재 최고의 연산 시스템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링 DAC를 상위 버전들하고 똑같은 거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볼 리나의 어떤 특징. 그래서 이제 소형화되어 간다기보다 소형화된 제품을 출시한 DCS의 얘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먼저 음악을 들어보실 텐데, 원래 용도는 좀 더 그 본원적인 용도는 이 3개 조합으로 헤드폰을 꽂고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일단 이 제품의 품질, 특히 DAC와 클럭 제너레이터를 붙인 DAC와 스트리밍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C와 클럭 제너레이터를 오디오 리서치 프리 파워 세트로, 그 다음에 알렉시아 V, 저희 지난번에 시청했던 그 스피커 시스템으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Time goes by so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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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goes by so slowly.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I thought the sun rose in your eyes. The moon and the stars were the gifts you gave to the dark and endless skies, my love. 네, 대충 뭐 DCS 기기들 많이 작업해 보신 분들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든 이유는 데스크탑용으로, 그리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좀 앞서간 생각인지 모르지만 별도로 어디를 들고 다닐 수도 있게 만든 딱 그 정도의 중량과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용도는 이제 놓고 헤드폰을 꽂아서 듣게 만든 최초의 DCS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DCS에 뭐 계속 지금까지 업데이트 해온 그 링 DAC,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최고 해상도의 그 DCS가 자랑하는 그 해상도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작은 바디화되어 있는 최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리나를 이렇게 정체성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있는 그 네트워크 DAC, 이 제품은 링 DAC가 이제 작은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설계를 회로 기판이나 이런 걸 바꿨겠죠. 그런 그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만든 작은 기판에 들어간 링 DAC의 최신판. 그 다음에 그 DCS에도 이 스트리밍을 직접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모자이크라는 시스템이죠. 그 DCS 모자이크 시스템이 플랫폼이 되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네트워킹 시스템.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걸 빠뜨릴 리가 없지만 룬 레디 인증 받았죠. 그 다음에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디저 이런 재생을 다 할 수 있고 에어플레이 2를 재생을 하는 그런 네트워킹 시스템, 뭐 UPnP DLNA가 다 구사가 되는 그런 네트워킹 시스템을 갖춘 그런 DAC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되게 뭐 빼곡히 들어가 있죠. 뒤쪽에 보면 일단 그 디지털 인풋들, 디지털 입력들, 우리가 하는 USB A하고 B가 다 있고, B는 이제 케이블 연결하는 거, A는 그 우리 메모리 스틱을 꽂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뭐 케이블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SPDIF 동축 입력이 2개, 그다음에 AS EBU도 2개, 그다음에 그 광입력 토스링크도 하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클럭 제너레이터를 받을 수 있는 BNC 단자가 2개 또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포맷으로 그 24비트에 384kHz까지 PCM은, 그 다음에 DSD는 128까지의 128 파일까지도 재생을, 그렇게 최대 128까지 그렇게 재생을 할 수 있는, 프로세싱을 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클럭 제너레이터는 이게 소위 OCXO죠. 예, 오븐 컨트롤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그걸 듀얼로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최고 정밀도 클럭 제너레이터. 그게 DCS 제품에, 이 DCS에 클럭을 붙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붙이고는 뛸 수가 없죠. 안 붙이기 전에는 그냥 들을만 했는데, 클럭을 한번 붙인 다음에는 그걸 다시 분리해서 없이 들기가 어려운 DCS에 또 거의 필수품인 클럭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클럭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그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사용 용도긴 한데 뭐 그것까지만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전원을 올리고 나서는 10분 정도 예열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시간이 필요하다. 이 클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글쎄 동작을 원활하게 제 속도로 정밀하게 하려면 그 정도
스타트업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폰 앰프는 저게 이제 사실은 GCS에서 최초로 만든 앰프로 기록이 되는 거죠. 헤드폰 앰프는 요 디지털 기기들하고 조금 메커니즘도 다르고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영역이라서 여하튼 GCS에서 만든 앰프가 되는데 출력은 A 클래스 동작을 하는 거로 설명이 돼 있어요. 어디에 보면 같은 자사에서 설명한 그 자료에도 출력은 아웃풋은 A 클래스 동작, 심지어 슈퍼 A 클래스로 동작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그런 저노이즈, 고순도, 고효율 그런 증폭단을 갖추고 있는데 열 발열은 B 클래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기로는 A 클래스 동작을 하는데 그 발열이 많지 않은 작은 사이즈 방열 필름도 없는 그런 헤드폰 앰프에 들어가는 그런 출력단이기 때문에 그런 저 열이 나지 않는 그렇게 설계된 앰프를 탑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앰프다 보니까 이제 헤드폰 유저들을 위한 설명도 좀 해드려야 되지만 뭐 제가 헤드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헤드폰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게 일단 이게 거치용인데 3.5mm 핀이 있어요. 그 이어폰용. 보통은 집에서 쓰는 건 6.3mm 저 핀을 쓰게 돼 있는 그런 걸 거치형은 그런 출력을 두는데 여기는 3.5mm 핀 출력 단자가 있고 그 옆에 밸런스가 이제 나란히 3개가 있는데 그 3핀, 그러니까 3핀짜리가 2개, 그 다음에 4핀짜리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쓰는 웬만한 헤드폰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단자를 앞쪽에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임피던스가 낮은 헤드폰들 있잖아요. 뭐 저기도 그렇고 그런 헤드폰들 정체형들도 그렇고 그런 헤드폰들을 쓸 수 있게 뒤쪽에 그 버퍼 입력이 따로 있어요. 그 밸런스 입력인데 그 버퍼드 인 입력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임피던스가 낮은 헤드폰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버라이어티한 헤드폰 유저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입출력은 다 출력은 또 아날로그 밸런스, 언밸런스 출력이 다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세 기기는 뒤쪽에 보면은 네트워킹이 2개가 따로 있는 2개씩 둔 이유가 그 파워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 세 제품끼리 서로 연결해서 아마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파워도 아마 서로 하나를 끄면 다 끌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자체 링크 시스템도 단자가 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디는 이게 전부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돼서 굉장히 단단하게, 굉장히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정교합니다. 이런 것들 앞쪽 이렇게 홈 같은 거 패널하고 패널 사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DAC는 앞에 이 터치 스크린 방식이에요. 이 터치 스크린을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사용자들 근거리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그래서 DAC를 뭘로 평가할 것이냐 이제 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DCS 제품의 어떤 특징처럼 나타난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상위 제품들 있죠. 비발디부터 뭐 로시니, 바르톡하고 과연 소리가 얼마나 다르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유심히 좀 들어봤는데 똑같은 시스템에 요거만 바뀐 채로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늘 다른 곡도 들어봤지만 첫 번째로는 이 다이나믹스 같은 거 그러니까 해상도가 이렇게 강조되는 과정에서 그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원부 그다음에 출력단 이런 쪽의 설계가 제품이 작아졌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뭔가 좀 그보다 하위로 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표시나는 게 다이나믹스에 일단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조금 이 박력 있거나 파워 핸들링, 스피커를 울리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들리는 게 그런 게 표시가 나는데 그거 그 다음에 DAC의 원래 고유의 그런 품질, 성능은 얼마나 아날로그적이냐 해상도도 좋고 막 굉장히 선명하게 뚜렷뚜렷하게 내는 그런 DAC들은 있는데 아날로그에 가깝게 매끄럽게 들리느냐 매끄럽다는 기준도 이제 음악마다 이제 음악의 마디마디마다 또 음악의 어떤 종류에마다 장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2개 지표가 사실은 DAC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는 스피커의 성능에 좌우되는 특성, 앰프의 특성에 좌우되는 특성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DAC는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고 돼서 그런 곡들을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마돈나의 헝업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게 빠른 비트로 가죠. 업비트로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그다음에 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약간 홀로그래픽한 그런 좀 효과를 주는 음향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침 또 시계로 시작하죠. Time goes by so slowly. 그래서 클럭의 느낌을 이렇게 살짝 중첩시켜가는 그런 약간의 재미를 보태서 들어봤는데 다이나믹스가 대단히 훌륭하게 나오죠. 일단 오디오 리서치 160M 마크2와 윌슨의 알렉시아 V 요 시스템이 동작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소리 자체도 있지만 소스가 작용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이즈 레벨이 낮고 거기서 생기는 조그만 마이크로 다이나믹스와 매크로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보이는데 대단히 호쾌하고 정교하게 나타납니다. 이 곡이 마돈나의 곡들을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할 때 팝 음악이라고 녹음이 별로 특히 마돈나가 무슨 녹음을 잘하겠어 이런 아직도 이런 편견을 갖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세부 묘사들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 곡 중에 이렇게 빠른 비트로 가는 댄서블한 노래에서도 마돈나의 그런 어떤 녹음 품질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업비트로 갈 때도 일단 다이나믹스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도 아주 제가 하는 음원에 이 곡에 있는 음원에 있는 소리가 그만큼이 딱 동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앰프 스피커 시스템들이 이제 해결해내는 부분이기도 한데 동작이 딱 아주 정동작을 해서 부스팅을 크게 만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공간 묘사가 아주 잘 나타나는 마돈나의 보컬이 이렇게 귀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앞에 선명하게 잘 떠오르는 아주 쾌청한 마돈나의 보컬 같은 걸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헝업이었어요. 아주 품질이 높은 헝업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피아노 음악이 들어간 피아노가 들어간 그리고 가능하면 오케스트라까지 이제 합주까지 넣어서 들어보면 그 엘렌 크레모가 연주한 브람스 피아노 합주곡 2번 1악장인데요. 이 엘렌 그리모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곡 브람스를 여자가 심지어 그 엘렌 그리모를 논하기 이전에 브람스 교향곡 협주곡 2번 1악장은 이제 바카우스 같은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중후하게 그냥 연주하면 어울리는 그렇게 이제 알려진 곡인데 그리고 특히 엘렌 그리모가 이 곡을 연주한 것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브람스 2번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저기죠. 바이에른 방송 광연 악단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한 이 오케스트라의 어떤 합주도 굉장히 좋지만 피아노가 딱 앞에 오케스트라 크기만큼 보이는 그러면서도 그게 이렇게 풍성하고 크게 매크로적으로 다가오는 피아노가 아니라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특히 엘렌 그리모가 이 곡을 치기 위해서 본인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연주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두툼한 것과 그러니까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섞어서 연주를 굉장히 잘했다는 제가 피아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는 제가 아는 브람스 협주곡 2번 다른 연주자들이 정통파들이 녹음한 그런 스타일하고 좀 다르게 녹음이 돼 있어서 그런 아주 정교하게 표현한 하모닉스 같은 게 그 브람스 2번을 들을 때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피아노의 음이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리나에서 DCS 리나를 통해 들으니까 잘 들립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피어나는 하모니스가 쫙 피어나다가 싹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 곡을 감상하는 어떤 포인트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면서도 제가 종종 DCS를 표현할 때 얘기하는 어두운 구석까지를 잘 비춰주는 각각의 콘트라스트는 유지하지만 어두워서 안 보였던 부분까지 이렇게 조명처럼 비춰주는 느낌으로 아주 잘 들려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입체적인 음향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피아노 합주곡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조지 마이클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같은 이런 아주 매끄럽게 그 곡면을 흐르면서 야금이 싹 사라지는 First Time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그 짧은 순간의 그 강약, 소위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대비가 아주 잘 드러나면서 탁 하고 끊어지는 이런 장면들 그건 사실은 대부분 그 소스 기기, 특히 DA 컨버터가 얼만큼 그만큼을 좀 음을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을 끊어주고 풀어주느냐, 그다음에 매끄럽게 이렇게 곡면을 이동을 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곡인데 역시 굉장히 정교하게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아주 유려하면서도 특유의 그 조지 마이클 특유의 그 음색이 잘 살아나 있는, 그 창법이 같이 그 특유의 창법이 잘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면서도 그 음색이 잘 드러나서 아주 되게 좋았던 그런 곡이었어요. DCS가 이 작은 3바디를 만들어내면서 가격이 사실은 이보다 원래 큰 이 풀바디 제품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습니다. 요 세 개 바디 합계 소비자 가격으로 치면은 약 4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헤드폰 앰프를 DCS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좀 작은 바디로 DCS의 DA 컨버터만 쓰고 싶어.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그 헤드폰 앰프를 빼고 요 클럭, 마스터 클럭 제너레이터와 요 네트워크 DAC만 그렇게 따로 팔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두 개만 구입하시면 아마 바르톡은 이제 요 클럭이 없는 채로 있는 원바디지만 바르톡도 클럭, 전용 클럭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르톡보다 작은 사이즈로 즐기는 조금 업데이트된 그런 DAC, DCS의 DAC 시스템을, 네트워크 DAC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DCS의 리나입니다. 이거는 축소된 어떤 제품이라고, 기능적으로 축소된 제품이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만 줄어든, 헤드폰 앰프를 위해서 사이즈만 줄인 그런 DCS의 고유의 소리를 가진 새로운 영역의 그런 어떤 신호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DCS의 신제품 리나 헤드폰 앰프 3바디로 제작되어 있는 3바디 1세트 헤드폰 앰프 세트, 그리고 각각이 별도로 동작할 수 있는, 다른 기기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DCS 시스템의 세 제품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